박수 한번 합시다. 아니 참 저는 별로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드려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낳고 이렇게 살면서 또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시골로 내려와서 사과 농사 짓는 그냥 그 가정 편하게 그냥 이렇게 사랑방에서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다 아시지만 이제 저희 가을농어는 선녀와 나무꾼이 살고 있잖아요. 진짜 선녀예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나무꾼은 고향이 전북 정읍이고 저는 이제 경남 함양하고도 완전 지리산 중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산골에서 태어나서 둘이 다 서울에서 만났어요. 서울의 대치동에서 나무꾼 대치동 있고 저는 이제 살기는 성수동 살았는데 그 오빠가 개포동에 가게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장을 다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쉬고 있으니까 이제 오빠가 좀 와서 가게 좀 봐주고 밥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또 오빠가 부탁하니까 생각 없이 이제 갔어요. 버스 타고 맨날. 근데 어느 날 이제 나무꾼이 거기 냉장고를 고치러 왔어요. 오빠 가게에. 그래가지고 그 옆에 가게 옆집의 사장님이 맨날 나를 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좀 제발 한 번만 만나봐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핀다. 진짜 착하다. 그래서 막 싫다고 엄청 제가 뗐었거든요. 무슨 그때 22살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술, 담배 안 피우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사실은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너무 술, 담배를 많이 드셔가지고 우리 딸들은, 딸이 셋인데 우리 딸들은 술, 담배 안 먹는 사람한테 보낸다고 맨날 그걸 노래 불렀어, 노래.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공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딱 진짜로 한 번만 만나만 주겠다, 내가.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라. 그랬는데 만나는 날 세상에 일하다가 이렇게 막 시큼한 곤색 작업복에 청바지 입고 끄적끄적 해가지고 왔는데 보여주고 싶은 그냥 참 착해 비더라고요. 성실해 비고. 그래도 뭐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반려자로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하도 돌려대니까 그냥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만 만나준 게 이렇게 평생 만나가지고 서울에서 만나갖고 이렇게 이제 충청도까지 와서 둥지를 털었네요. 예. 근데 사실 결혼할 때도 엄청 힘들었어요. 둘이 아무것도 없었고 맨주묵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개포동에서 방 하나, 조그마한 아파트에 그 주인집 작은 방 하나 얻어가지고 부엌도 없었어요. 그냥 베란다에 가스레인지 하나 놓고 방에 냉장고 놓고 다 놓고 화장실에서 쌀 씻어다 밥 해 먹고 주인 없으면 얼른 부엌 가서 쌀 한 번 씻어다 해 먹고 그때는 왜 이렇게 좋은지 주인이 어디 가서 늦게 오면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3개월 사니까 또 뭐 이사 가래. 집 팔렸다고. 아유, 그때부터 하여튼 이사가 뭐 옥탑으로 뭐 지하로 참 많이 이사도 다니고. 근데 이제 그 남편이 그런 기술자였어요. 뭐 전기, 전자, 냉동 이런 거. 대리점에서 일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삼성전자, 금성전자, 뭐 강남에 대치동, 삼성동, 뭐 논현동, 뭐 이런 데 대리점에서 일을 원체 꼼꼼하게 하고 한 번 하면 하자 없이 해주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맡겼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돈은 잘 벌었어요. 돈은 엄청 벌었지만 일을 막 밤 막 1시, 2시 그때도 신혼인데도 그렇게 들어오고 뭐 그래가지고 성격도 굉장히 갈갈해요. 성격이. 그러니까 완벽한 그런 성격이라 저는 좀 생긴 거는 사람들이 뭐 차분하고 깔끔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또 털털하고 그냥 자유분방해요. 저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런 주의고 있고 처음에는 참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많이 했었어요. 동생들도 언니 이혼해야지, 언니 그러다 언니 죽겠다, 못 산다, 이혼해라 막 위장병까지 생겼어. 신경성 위장병. 예. 근데 이제 도망갈라 하고 이혼할라 하면 이제 양쪽 엄마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 참고 살자. 우리 엄마도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속색인 남편을 그렇게 평생 받들고 살았는데 내가 이혼하면 정말 엄마 가슴에 못 받겠다 해서 이제 참고 살았어요. 근데 사람은 성실하니까 뭐 어찌 보면 그것도 내 복이고, 예, 그래서 참고 살자 하고 이제 살았는데 그냥 그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서비스업을 하니까 항상 길에 많이 다니잖아요. 차 타고. 근데 맨날 오면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 아, 일하는 시간보다 길에서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88 올림픽인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차가 막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랬다면서 이제 시골 가서 살고 싶다. 그냥 어느 자기가 생각한 어느 단계가 되면 자기는 시골 가서 살고 싶다고. 예. 설마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루 뭐 일 갔다 오다가 라디오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그런 교육이 있다고, 자기 그 교육을 가보고 싶다고. 갔다 오라고. 근데 교육을 갔다 오더니 갑자기 결정을 한 거예요. 시골 가야 되겠다고 막. 그래서 또 이제 저는 그때부터 또 고민 생겼어요. 이거 애들이 이제 3학년이고 유치원생이고. 그러니까 막 이제 주위에 얘기를 해보고 이제 뭐 식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막 펄펄 뛰는 거죠. 무슨 소리냐. 그 꼴짝이, 나는 계산이 진짜 몰랐어요. 서울 살 때까지만 해도 계산이라는 곳도 모르고 어디 붙은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지리산 꼴짝에서 태어나가지고 되게 좀 참 뭐 어리석은 건지 순진한 건지 뭐 이런 이 전국의 어떤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고 나무꾼이 이제 여기 계산에 와서 땅을 이제 사놨다고. 그래서 그냥 아 사놨나 보다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가서 거기를 지금 사는 데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한번 이제 한번 와보래. 근데 버스 청주까지 와서 버스 타고 또 청천 버스 타고 진짜 꼴짝이더라고요. 진짜 꼴짝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 이게 포장도로가 돼 있으니까 기나마 괜찮죠. 그때는 비포장이었고 이렇게 또랑을 건너서 가서 비가 오면 또 건너가지도 못했었어요. 거기가. 예. 이런 데 나 못 살 것 같다. 그랬는데 그 전에 사기막을 데리고 갔어요. 또 나를. 맞아. 땅을 사기 전에 사기막을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살려고 하니 지금 거기 저기 뭐야. 난 싫다고. 나 이런 데 못 산다고. 완전 우리 촌보다 더 촌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안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한날 와보라 그래서 와봤더니, 참 서글펐어요.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냥 헤어지지 않고 살려면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사를 지려고 온 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좀 쉬고 싶어서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맨날 밤낮으로 일했고 아이들도 우유병 물려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둘이 이제 가게하고 저는 가게를 보고 나무꾼은 맨날 다니고 그래서 참 애들한테 그때부터 미안했던 게 막 아침에 이렇게 두고 오면 안 떨어지려고 막 울면서 발버둥 치고 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그래 시골 가자. 시골 가서 이제 애들하고 좀 산에를 굉장히 산을 좋아하는데 산에 좀 실컷 다니고 또 애들하고 좀 많이 놀아주자 이제. 예. 그런 이제 그냥 간단한 생각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과 가수원이었는데 그 파신 분들이 해준다 그랬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과나무도 처음 봤고 사과 농사는 어떻게 한 줄 아예 그거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냥 지어서 먹으라고 우리는 안 할 거니까 한 3년 해준다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잘 됐다 그럼 우리는 좀 가서 좀 쉬자 한 3년 동안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못 한대요. 안 한대요. 사과 농사를 안 하겠대 그분들이. 그러니까 4월 저희가 한 20일쯤 이사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있으면 사과 꽃 핀다고 하더라고. 예,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뭐 나무는 1년만 관리를 안 해도 다 폐원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나무가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이거 나무 베고 새로 심어라. 그게 훨씬 빠르다. 고생 안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니 뭐 그것도 뭘 알아야지 뭐 나무를 베고 새로 심기도 하지. 사과나무도 처음 본 사람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과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그냥 쉬는 건 고사하고 그랬는데 내려올 때 사실 돈을 뭐 꽤 많이 가져왔어요.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쉬면서 좀 이제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쉬어보자 좀 그럴 생각으로. 근데 농사를 갑자기 지어야 되니까 기계도 필요하고 그 할아버지들은 그런 기계도 없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기계를 잘 아니까 또 기계를 사서 하고 싶다 그래서 기계 사고 뭐 농기계 사고 자재 사고 하니까 1억이 1년 만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사과 농사 그 1년에 다 1억이 다 들어갔어요. 그때 아파트 한 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랬는데 농사를 이제 지어갖고 팔아 보니까 총 매출이 수익도 아니고 한 2,400인가 나왔어요. 예, 투자된 돈은 1억이었는데 근데 그것도 참 그러니까 이게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나무꾼이. 그리고 주위에서 또 지금처럼 이렇게 기농인들이 많으면은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아무도 이런 저희가 아마 계산해 온 게 거의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주위에서도 얼마나 좀 힘들게 많이 했어요 저희를. 예, 그러니까 뭐 텃세라고 뭐 사람들이 그러대요. 그러니까 막 이게 못 견딜 정도로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3년 동안을 나무꾼이 다시 서울로 일을 다닌 거예요. 이제 여름만 되면 대리점에서 전화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제발 좀 다시 오라고. 한 3년을 일을 다녔어요. 농사 지면서. 그러니까 농사는 그냥 여버리지 뭐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서울 가서 돈 버는 게 돈을 훨씬 더 잘 벌리니까 왔다 갔다 한 3년을 하더니 어느 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자기가 떠날 때 떠나더라도 사과 농사를 제대로 한번 지어보고 떠나야 되겠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사람이 갑자기 미친 거예요. 이제 사과나무에 미친 거예요. 오로지 사과나무 생각밖에 없는 거야 머리에. 그러니까 뭐 앉으나 서나 뭐 눈을 떠나 감으나 오로지 사과나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별명을 이제 나무꾼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나무에 미친 사람이라고 내가. 그냥 뭐 마누라가 아프든 자식은 눈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오로지 사과에만 올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또 그렇게 막 계속 하니까 막 나도 모르게 거기에 또 이게 동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애들을 위해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애들은 서울에서보다 더 방치해요. 그냥 아침에 학교 보내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간식 한 번 해준 적도 없고 뭐 저녁은 와서 지네가 맨날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게 안 해보던 농사를 하니까 일머리를 모르잖아요. 수확하고 할 때는 진짜 잠을 맨날 날밤을 샜어요. 그러니까 한참 일하다 보면 라디오를 켜놓고 한 거예요. 이제 심심하니까. 애국가가 나오더라고. 방송 끝나는 애국가. 조금 더 하다 보면 또 애국가가 나와. 방송 시작하는 애국가. 그러니까 맨날 애국가를 2번씩 듣고 한 1년을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지금은 때려 죽인데도 그렇게 못하지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을. 그러는 사이에 애들은 이제 이게 자꾸 삐뚤어진 게 아니라 애들은 애를 나름대로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그런 거를 우리는 보지를 못한 거죠. 애들 그런 거 힘든 거를. 그랬는데 이제 저 안나 언니가 와가지고 딱 보더니 둘이 붙여놓으면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큰 애가 작은 애를 완전히 그러니까 그 큰 애가 학교 가서 왕따 당하고 집에서 엄마 아빠는 쳐다도 안 보고 맨날 사과에만 미쳐가지고 있고 그 힘든 거를 동생한테 다 푼 거예요. 작은 애를 막 때리고 우리 안 볼 때.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떼어놓는 게 좋겠다 해서. 모르겠어요. 그게 뭐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뭐 또 서로의 갈 길이라고 그냥 저는 그게 그냥 편하려고 마음 편하려고 이것도 서로에게 주어진 길이라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서울 갈래니까 아우 좋대요. 자기 서울 가고 싶대. 그래서 맨날 학교 갔다 와서도 울면서 엄마 도로 서울 가자. 왜 여기를 데리고 왔냐고 이사 가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좋다. 이제 서울로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띄워놓고도 엄청 힘들었죠. 제가 하루 일 끝나고 버스 타고 청주 가서 버스 타고 남부터미널 가서 또 대치동까지 제가 버스표를 모아보니까 버스표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장가 갈 때 이놈을 이거 줘야지 했는데 3년 전에 집 지을 때 그냥 다 태워버렸어요. 그냥. 예.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고 근데 사과 제가 이제 귀농한다고 오신 분들이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그래요. 적성에 맞는 일을 택하라고. 예. 이게 직업, 그러니까 농업도 직업이잖아요, 우리. 예. 근데 뭐 누가 이거 하니까 이거, 누가 이거 막 요즘 잘 되니까 이거 아니라 내 적성에 맞는 걸 택해야 농업도 성공을 한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사과 농사가 둘이 적성에 너무 잘 맞은 거예요, 그게. 예. 만약에 우리가 무슨 동물을 키우는 일을, 닭을 키웠거나 뭐 고추 농사를 지었거나 했으면 아마 진작 서울로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사과 농사가 너무너무 둘이 적성에 잘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오시면 적성에 맞는 일을 택해라. 예, 그걸 가장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문제를 또 물어보면 반드시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온 가족이 합의하에 귀농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자기네끼리 이제 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떨어질 상황이면 그럴 때 와라. 이제 너무나 아픈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사과 농사를 성공하게 된, 뭐 성공이라고는, 뭐 성공은 없죠. 그냥 성공이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제 판로가 힘든 상황에 그냥 스스로 이제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게 그냥 어쩌면 성공이라면 성공이지.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친환경을 하게 된 계기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이 너무나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을 보면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제초제를 딱 끊고 화학비료 끊고 그때 이제 초생재배를 시작했어요. 하자마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작은 애가 이제 진짜 우리가 아, 정말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절실하게 느낀 계기가 작은 애가 학교를 갔다 오다가 이제 그 마을에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걔도 이제 기촌이지 자기는 그 자기 고향으로 들어온 친구인데 우리 그 가수원 건너편에 이렇게 밭에 약을 치다가 약이 남아가지고 그걸 그 앞에 개울에다 버린 걸 재경이가 본 거예요. 작은 애가. 근데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둥둥 떠인 걸 얘가 보고 온 거예요. 막 울먹울먹 하면서 엄마 아저씨 나쁘다고 약 버려가지고 고기가 다 죽었대요. 그 앞에도 가재도 살고 그 옆에 개울에 예, 고기도 살고 그랬거든요. 우리 집 올라가는 데가. 그러니까 얘가 그걸 본 거예요. 이제 작은 애가. 그 소리를 듣는데 이렇게 머리 한 대 탁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그 환경에 대해서 이제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 그냥 뭐 친환경 농사 이런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땅이 안 좋으니까 우리는 그냥 풀을 길러서 이렇게 이제 하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 거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작은 애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아, 그때부터 이제 아, 환경을 정말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보니 진짜 우리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이 자연을 잘 보존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누리고. 그래서 이제 아, 우리도 뭐 잘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환경을 잘 보존해서 내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살아갈 후세대에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 친환경으로 정말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사과 농사가 이제 뭐 무농약이 힘들고 유기농은 아예 꿈도 못 꾸고 근데 무농약을 했었어요. 그 밑에 집 밑에 밭을 그 큰 밭을 무농약을 한 2년인가 인정도 받았어요. 예. 근데 한 2년인가 하면서 아주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막 망가져가는 게 보이니까 밭에 갔다 오면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내가 때리치자 그랬어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내 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꼭 굳이 무농약을 해야 되냐. 하지 말자고. 이제 사실 그 나무 다 변했어요. 한 2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막 왜 무농약을 안 하냐고, 응? 뭐 친환경이라고 이제 저농약도 어쨌든 간에 친농약 인정에 있기 때문에 그냥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사실 태클도 많이 받았어요. 왜 농약 치면서 친환경이라고 하느냐. 아, 홈페이지에 막 글 올려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참 힘든 때도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인정을 좋아하지 않는다. 유기농, 무농약 인정 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내 양심 인정을 더 좋아한다, 내가. 예, 막 소비자한테 그렇게 반격을 했어요. 솔직히 인정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정말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판매할 때 소비자들은 그걸 보고 믿는 거겠지만 농사꾼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양심이 더 중요한 거지. 그 마크 하나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팬이 됐어요. 또 이제.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친환경,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제 뭐 친환경으로 하려고 그 나무꾼이 이게 성격이 한 번 자기가 이렇게 좀 뭘 해야 되겠다 하면 좀 너무 그거에 이렇게 막 빠져드는 성격이라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도 이제 뭐 최소한의 그 양심은 지키면서 농사를 지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고 그것들이 그 사과의 품질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맛이며 색깔이며 이런 것들이 그 사과를 이제 뭐 드셔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도 아, 땅이 사과가 우리의 노력을 그냥 헛되게 하지 않고 그걸 사과로 이렇게 한 알의 사과에다 그걸 담아주는구나 해서 그냥 열심히 이제 사과 농사 짓고 있고요. 이제 그 팔도가 사실 농사 지면서 팔로가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저 이제 처음에 농사 지어가지고 어디다 판질도 모르고 그냥 그 옛날에 나무개짝이었어요. 거기다 사과, 복숭아 주워 싣고 서울로 갔어요, 무조건. 아는 데가 대치동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 다른 데 안 살아봐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 친하게 지낸 사람들한테 이제 아우 이거 좀 사라. 내 농사 지은 거. 한 번 갔어요. 다 사주더라고. 아, 2번 갔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내가 갑자기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 맛있다고 막 이렇게 사주는데 내가 부담이 오더라고. 내 마음이 갑자기 막 뭐가 팍 눌리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안 되겠어. 내 마음이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그 상대방은 그냥 안면 보고 사주는 거지만 얼마나 그 사람은 더 부담스러웠을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 뒤에는. 그래서 이제 안 갔어요. 한 2년 가다가 안 갔는데, 뭐 시장에 냈죠, 이제 시장에. 서울도 냈고, 청주도 내고. 그리고 이게 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게 막 완전 늘뛰잖아요. 가격도 형편없고. 그리고 농사 지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경영비는 나와야 농사질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농림부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게 있었어요. 전국에 109농가를 그때 아마 처음으로 뭐 농민들 홈페이지를 구축해주는 사업이 있었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그거를 한번 해볼 거냐 물어서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큰맹이였어요. 컴퓨터 다룰지도 모르고 두드릴지도 모르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뭔지는 모르지만 하겠다 그냥.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컴퓨터 교육 받고 홈페이지 만드는 거 뭐 작업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홍철농장이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가을농원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홍철농장으로 하니까 제일 끄트머리가 뜨는 거예요. 검색을 하면 그 농림부에서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아피서 지금은 한정농인가 하여튼 뭐가 있대요. 그래갖고 내가 왜 우리 농원은 왜 맨 꼴짝에다 넣어주냐 그랬더니 가나다 순이라서 그랬대. 아 그래? 바꾸자 이름을. 뭘로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가을을 좋아해요. 네, 개인적으로 가을을 엄청 좋아해서 그냥 가을농원을 할까? 가을농원? 괜찮겠다 가을농원. 그래서 이제 가을농원을 해서 써다가 이제 상표 등록까지 해놨어요. 가을농원을 특허청에다가.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을농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지만 사실 그 들어오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홍보를 해야지. 가을농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지를 알아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서울로 갔어요.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삼성역에 아는 데가 또 삼성역밖에 없어요. 지하에 가서 명함을 돌렸어요. 진짜 눈물 나더라고.
받아갖고 요 앞에 가다 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안 받더라고 사람들이. 그렇지 귀찮지 나부터도 귀찮지 안 받잖아요. 참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그런 일들이 헛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고 이제 교육을 컴퓨터를 아예 못하니까 교육을 엄청 다녔거든요. 근데도 이게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회의가 와가지고 둘이 다녔어. 교육도 둘이 다 컴퓨터 교육을. 그러니까 이게 뭐 농사는 농사대로 힘들고 교육은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둘이 어느 날 그랬어요. 아, 그거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게 너무 지식적으로 딸리는 이 컴퓨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과 농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그랬어요. 우리는 차라리 컴퓨터 하지 말고 그 시간을 사과 농사에다가 사과를 잘 만드는 데 노력을 하자. 품질로 우리는 경쟁을 하자 그랬어요. 그냥 그 컴퓨터 되지도 않는 컴퓨터 붙들고 있지 말고. 그래가지고 한 당분간은 또 교육을 안 다니고 그냥 오로지 사과에 잘 하는 데만. 근데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래서 진짜 품질이 이렇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렇게 막 한 해 한 해 이게 좋아지는 게 보여요, 눈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사과 품질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또 우리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그렇게 해서 이제 판로는 사실은 지금은 뭐 큰 걱정 없이 판매는 다 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시중에 사실 사과값이 엄청 싸잖아요, 지금. 근데 저희는 지금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해요. 제가 한 10년 전에도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10kg에 10만 원씩 팔았거든요. 예, 최상품은. 지금도 이제 그 가격을 팔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찾는 분은 이제 꾸준히 찾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좀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격을 좀 싸게 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눠야 되는데 정말 그 나무꾼이 사과에 대한 그 애씀이나 또 저희가 같이 일한 그거를 보면 저는 이제 그 가격을 그 가격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가격을 계속 고수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5kg의 저희 사과 같은 정도의 이제 품질이 백화점 같은 데 가보니까 5kg에 뭐 12만 원, 우체국 쇼핑에도 뭐 10만 원, 9만 원 막 이렇게 팔더라고, 5kg에. 그래서 보니까 올해 같은 생애 같은 경우에는 7만 5천 원 팔더라고요, 5kg에. 그래서 저희는 5kg에 5만 5천 원 이렇게 팔았거든요. 너무나 착한 가격. 아니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데 가격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래 이 정도면 그냥 우리의 이제 사실은 시중의 가격하고 비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거죠. 비싼 거죠. 그런데 사과를 드셔본 분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이제 저도 이제 항상 농사 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론 가격이 높지만 어떤 가격이 높은 사과 농사를 짓고 싶지 않다. 정말 가치가 있는 사과를 짓고 싶지, 내가 뭐 가격을 다른 분이 보면은 너무 가격을 높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가격보다는 가치가, 농사 자체도 엄청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농업 자체가 정말 가치 있고 진짜 제가 이제 농사를 지면서 그런 게 더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참 잘했다, 농사를 짓기. 진짜 힘은 들지만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이 일을. 예.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농업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농사를 지면서 계속 이제 그런 느낌이 오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다행히도 이렇게 건강한 몸이 있어서 이렇게 사과 농사를 계속 질 수 있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또 사과 농사 하면서도 정말 참 감사한 일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전국에 많은 그 농민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직거래를 하면서 교육받고 이러면서 이제 엮어진 그 인맥들이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이렇게 뭐 어디를 가든 농업인 친구가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물물교환도 하고 어디를 가도 뭐 하룻밤 신세질 수도 있고, 아, 이것도 어찌 보면은 농업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일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참 좋은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떳떳하게 얘기하는 게, 시골에 농사지러 와서 뭐 어떠냐 그러면 너무 좋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된 일이 사람을 많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 그게 나는 가장 보람되고 정말 나한테는 너무너무 기쁨이고 정말 축복이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얼마 전에는 정말 56 먹은 자매님인데, 독일에 이제 간호사로 갔던 분인데, 나오셔갖고 사고가 나서 장애였는데, 어떻게 방송을 보고 이제 사과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편지를, 정말 이게 불편해가지고 편지를 막 글자 하나 큼직큼직하게 써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감동. 손편지로. 그래서 아, 사과 하나리 이렇게 좋은 또 인연을 엮어주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참 많은 저한테 어떤 삶의 이런 지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편지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일도.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면서 또 좋은 거는 매사에 감사, 하늘에도 감사할 수 있고, 땅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이제 나눌 수 있는 거. 아유, 제가 오늘은 간식을 못 챙겨왔는데, 그냥 내가 농사 진 거니까 부담 없이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뭐 그런 걸 사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는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래도 내가 농사 진 거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농사는 가치 있는 일이구나.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그 막 집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집을 사실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컨테이너에 15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젊어서 그런지 뭐 그렇게 추운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겨울에 이제 가끔 추우면 수도가 얼어가지고 밥을 못 해 먹는 경우, 그때만 좀 불편한 걸 느꼈어요. 그럼 이제 뭐 드라이기로 녹여가지고 해 먹었으면 되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추운 게. 그래서 이제 집을 지으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 원래는 사실 한 3년만 컨테이너 살다 집 지어주기로 했었어요, 나무꾼이. 근데 그게 15년이 갔는데, 집을 새로 지었는데 집이 너무 크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알아야지 돼. 뭐든지 알아야 이게 되는데, 너무 몰라가지고 그 집 짓는 분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예 그러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아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다 맡겨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농한기 때 시작을 했어야 이렇게 좀 뭘 간섭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했는데, 8월 달에 딱 제일 바쁜 수확 하면서 이제 8월부터 수확이 들어가면 계속 12월까지 바쁘잖아요. 8월에 시작했고 12월에 이제 집이 끝났어요. 근데 그냥 뭐 그 집 사장님이
아, 이 나무집으로 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것도 이렇게 몇 센치마다 이거 기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 그러시냐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그렇게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요새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사람들 보기 좀 부끄럽더라고. 둘이 살면서 집이 너무 커가지고 부끄럽고, 지금은 젊으니까 또 기나미처럼 나이 먹으면 저걸 어떻게 관리를 할까 고민도 되고. 그래서 내가 집 짓는다 그러면 절대로 집 크게 짓지 마라. 이제 사람들한테 또 이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조그만하게 지라고. 작아야 이게 아늑하고. 근데 사실은 저희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저희 집에.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수녀님, 옛날에 계시던 수녀님 오셔가지고 방 하나는 맨날 나무방이에요. 그냥 오시는 분들 그냥 편히 쉬었다 가라. 이제 그리고 집도 사실은 나무꾼은 이제 양옥으로 질라 했는데 제가 이거 그 냄새에 좀 굉장히 민감하고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막 이런 화학적인 냄새 이런 걸 잘 못 맡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하고 그냥 흑백돌로 지었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잘했다 싶어요. 이렇게 보면은 뒤에 산하고 집하고 잘 매치가 되고, 아, 전라도 총각하고 경상도 처녀하고 서울에서 만나갖고 그 외딴 산골 충정도 괴산의 산골에 와서 그래도 집 한 채는 남기고 떠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금은 이제 큰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진짜 이제 농사 아직은 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지면서 좀 이렇게 주변도 좀 둘러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은 참 그렇는데 이게 잘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 뭐 아이 심마 둘이 중에 누가 하나가 와서 진다 그러면 그냥 적극 밀어주고, 예, 그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아니 너무 그냥 이 귀한 시간을 시잘데기 없는 얘기로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오늘 뒤풀이는 따로 안 하니까 질문하실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같이 대화를 하죠. 사실은 처음에 내려와서 둘이 무진장 많이 싸웠어요. 둘이 나무꾼하고. 왜냐면 서로 힘드니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 농사를 모르는데 사과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둘이 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도 막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짠하고 속상하고, 나무꾼은 사과만 생각하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이 정말 얼마나 땅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실감한 게 이제 비탈이잖아요. 저희 밭이 엄청 장마만 지고 비만 오면 저희는 비상이에요. 일반 농사꾼들은 비 오면 어디 나가더라고. 읍내로 나가고, 저희는 어디 갔다가도 비만 오면 들어와야 돼. 집으로. 비만 오고 밭에 올라가면 사과나무가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쓰러져 있어. 그리고 물이 막 위로 이렇게 밭 위로 이렇게 물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물이 막 콸콸콸콸 겨울처럼 막 밭 가운데로 내려오는 거예요. 스며들지를 않고. 그래갖고 비 온 날 진짜 엄청 하루 싸웠는데, 사과나무 세우다가 이제 좀 외딴지니까 이웃에 사람도 없고, 나무가 이렇게 아름된 나무가 이게 사과를 달고 쓰러져 있잖아요. 못 들어요. 엄청 무거워요 진짜. 이게 조그마한 나무도 무겁잖아요. 근데 막 둘이 맨날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둘이서 한날 그거 세우다가 막 나는 완전히 죽겠다고 있는 힘을 다 하는데 막 성질 내는 거예요. 이거. 고임 때 이거 제대로 받추라고. 이게 얼마나 무거운데 이게. 그래서 내가 막
막 그건 울면서 차라리 나를 사과나무 밑에 묻어라 묻어. 어? 그러면서 막 싸웠어요. 그날 진짜 심각하게 나를 사과나무 밑에 묻어. 그랬는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 이제 다음 날 또 비가 와서 또 넘어졌거든요. 어디 갔다 오더니 뭐 이상한 기계를 하나 사왔어요. 그게 무슨 뭐라 하더라? 이렇게 뭐 까르륵 까르륵 하면서 땡겨오는 거던데? 끈을 묶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걸로 혼자 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아니 그런 걸 알았으면 진작 사다 할 일이지. 그거 나무만 세우고 나면 제가 허리가 나갔어요. 허리가. 이 연약한 여자 허리가 얼마나 그거 진짜 용을 쓰고 그냥 그 정도로 싸우고 참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싸우면 또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그 약간 막 확확 해는 성격은 아니에요. 저도 나무꾼도 그러고 그러니까 막 대놓고 못해요. 욕을 남꾼한테. 예. 안 본 데서는 막 욕해도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싸웠으면 이웃 사람한테 그걸 풀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참았든지. 서울에 살 때 혼자 참았으니까 신경성 위장병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내려와 가지고는 이웃도 없지. 외딴 집이니까. 누구한테 뭐 그렇다고 뭐 식구들한테 친정 식구한테 뭐 그 얘기를 하겠어요. 속상한 얘기를 시집 식구한테 하겠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싸우면 밭으로 갔어요. 밭에 올라가는데 어머 세상에 산새가 막 너무 예쁘게 막 울고 있는 거야 숲에서. 맞아. 쟤가 내 친구다. 예. 그래갖고 이제 막 걔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맘 알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막 걔들이 대답해 주는 것처럼 막 지지배 하면은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싸우면은 하늘에다 말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 보면서 산에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사람이 자연 속에 살아야 되나 보다. 예, 그런 것도 느꼈어요. 참 시골에 살면서 내가 많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삶 이런 것들을 그런 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진짜로 이렇게 시골에 크는 애들 보면 너무 좋아요. 애들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우리 애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골에서 못 키웠나 이제 그런 일이 조금 후회스럽더라고. 내가 다시 애를 놓으면 나는 반드시 시골에서 나는 다 클 때까지 키우고 싶다. 손주 다 키워주시고.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자연 속에 이렇게 살면은 이제 제가 그랬어요. 뭐 그 말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그 느끼는 거는 정말 서울 가보면 대치동에 가면은 한 10시 반 11시 되면은 길에 못 다녀요. 자가용들이 애들 태우러 오느라고 학원 앞에 큰애 있을 때 맨날 갔잖아요. 제가 일 끝나고 가면 서울 가면 한 10시 반 11시 딱 돼요. 버스 타고 가면 가보면은 정말 기절해요. 근데 이 시골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자유롭고 좋은 자연 속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서울 애들은 정말 지식은 풍부할지 모르나 시골에서 사는 아이들에 비하면 나는 지혜는 덜할 거라고 내가 이제 그렇게 우리 조카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시골에 자주 와라. 자연 속에서 커야 지혜가 큰다.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 나무꾼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뭐 한글만 겨우 깨우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뭐 많이 못 배워서 항상 이제 배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조카들한테 그러죠. 이제 그 학원 가지 말고 이모네 와 이모네. 지혜가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거야.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근데 뭐 지식도 많아야 지혜로워진다고 누가 그러긴 하더라고요. 예. 적성에 맞는 거는 일단 둘이 다 나무를 좋아하는 거. 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일을 잘 못해요. 구부리고 앉아서 뭐 밥 메고, 이제 가수 농사는 거의 서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꽃 따고 열매 솟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둘이 잘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눠져 있는 건 처음에는 막 대나가나 둘이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직거래를 하면서 약간 이게 이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꾼은 이제 생산하는데 전력 다하고, 저는 이제 판매하고 이제 뭐 이렇게 고객 관리하고 이런 데 좀 집중을 하고 그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친환경을 하자 하면서 자연농업 교육을 막 둘이 다 기본 연찬, 전문 연찬까지 막 몇 번씩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농업을 또 한다고 또 한 몇 년 미쳐가지고 정말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바닷물 떠러 서해안으로 동해안으로 바닷물 떠러 다니고 해초 뜯는다고 바닷가에 가서 미역줄기 뭐 해초 뜯어다가 그거 녹점 만들어가지고 사과에 치고, 봄 되면 쑥 미나리 베어서 녹점 만들어가지고 그거 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한방영양제 뭐 계피, 당귀, 감초 이런 걸로 발효, 막걸리에 발효시켜서 술 만들어서 사과나무에 쳐주고,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다 제 일이에요. 그거 자연농업은 다 여자 일이에요. 여자가 다 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 막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도 그게 이제 이렇게 해주면 눈에 보이니까, 나무가 좋아하는 걸 눈에 보이니까 그걸 했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이제 뭐 하고는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이제 안 하고 조금씩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은 제가 다 하고, 나무꾼은 이제 가지치기, 풀 깎는 거. 풀을 다 이게 비탈이라 다 메고 깎아야 돼요. 저희는 그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풀 깎고 뭐 사과나무 이제 방제하고 이런 것들은 나무꾼이 하고. 예. 제가 사실은 꽃을 엄청 좋아해 가지고요. 이제 서울서 둘이 계속 가게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유 365일 붙어 있는 거 너무 싫다. 가게 그만두면 이제 정말 딱 떨어져서 아침에 헤어지면 저녁에 만나는 일 하자 이제 이랬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제가 꽃가게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꽃꽂이 사범 자격증도 따고 이래가지고 꽃을 너무 좋아해갖고 난 꽃가게 하겠다. 이제 그랬는데 와가지고 꽃을 따고 있잖아, 꽃을. 그래서 내가 맨날 처음에 너무 아까워서 못 따겠는 거야. 이제 꽃이 피면 꽃부터 따요. 왜냐면 이게 열매가 돼서 따면 이게 일손이 부족하니까 미리 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례, 예, 눈부터 따기 시작해요. 가수는 이제 일손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막 맨날 봄 되면 꽃 타령하고, 아유 남들은 꽃놀이 간다는데 꽃이나 따고 있고. 맨날 처음에는 맨날 투덜거렸어요. 제가 뭐 꽃밭에 살면서 맨날 저렇게 꽃 타령한다고. 나무꾼이 퉁도 많이 주고. 근데 참 둘이 하느님이 하는 일이 참 틀림이 없는 거. 둘이 잘 엮어놓은 것 같아. 이제 와서 힘들 때 또 이제 감사한 게, 이제 가톨릭 농민회를 이제 알게 된 것도 참 감사한, 그래서 아마 또 안 떠나고 살 수 있었던 계기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이제 제가 이 신앙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때 이제 가톨릭 농민회가 처음에 이제 그 솔매농장 식구들하고 거의 같이 했잖아요. 그 힘들고 정말 이 마을,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분들하고는 이제 이게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고 너무 딴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와, 진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마음을 다 잡은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살면 살 수 있겠다. 지금도 이제 그 설매 이제 분류가 됐지만 그래도 설매농장 식구들하고 처음에 이게 농민의 활동했던 그때 기억은 아마 평생 갈 것 같아요.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이제 송면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회의를 가죠. 농민의 회합을. 참 어떻게 거기를 20년을 맨날 그 저녁에 고개를 넘어 다녔나 생각해 보면 참 스스로 참 그냥 대견하다. 너 스스로. 그런 생각도 들고. 엄청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그죠? 두 분이 다. 예, 좀 뭐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예. 땅을 그래 많이 살렸다 그랬는데 전에는 마당 같은 땅을. 예. 그게 주로 뭐에서 그래 땅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게 초생재배더라고요. 그리고 퇴비를 이제 처음에는 저희는 유박도 안 썼어요. 그냥 그 저기 내수에 그 만나누문이었나? 그분이 뭐 항생제 안 쓴 닭 유정란 홍삼란이었는가? 그분이 뭐 그때 처음에 이제 충북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분을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분을 갖다 쓰라고 해서 거기도 갖다 쓰고 이제 축분 또 소도 그 무항생제를 하는 분 저기 미원에 거기 해서 이제 또 갖다 쓰라 해서 그런 걸 갖다가 파쇄목을 다 수거를 해와서 파쇄를 해서 그거 넣고 쌀게 항상 거기 저기 그 정미소 거기 가서 사다가 넣고 또 뭐 하여튼 뭐 깻묵이며 황토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해다가 이제 퇴비장이 있어요. 잘 만들어가지고. 네, 퇴비장이 있어서 맛있었다. 예, 그거를 항상 퇴비를 그렇게 줘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땅이 지금은 밟으면 완전히 막 푹석푹석푹석해요. 근데 그 땅이 살아나니까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두더지. 예. 두더지가 사과나무 뿌리가 달대요. 그게 다 갉아먹어가지고 그게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지금. 그게 뭐 지렁이 잡아 먹으려고 그런다네. 우리도 골치인데 그게. 우리도 골치. 예, 골치예요. 고양이가 두더지도 잡혔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살아나니까 물이 스며들어요. 웬만큼 와가지고는 이렇게 겉으로 안 흘러요. 비가. 그래서 땅이 그리고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돌이 엄청 많았어요. 완전 돌밭이었어요. 가수원이. 그랬는데 이게 한 해 가면서 돌이 자꾸 어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고 이제 어떤 분 사과농사 이제 오래진 분한테 은박지 깔려면 돌이 있어야 되잖아. 이상해. 돌이 왜 해마다 자꾸 없어져. 돌이 땅속으로 자꾸 숨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땅이 그만큼 이게 있는 거다. 땅이. 예. 그래서 진짜 돌이 엄청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근데 그 땅이 이게 모든 농작물이 땅이 이렇게 맛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땅 살리는데 굉장히 많은 집중을 했죠. 지금은 뭐 그렇게 막 크게 저기는 안 해요. 근데 하여튼 그 미생물이 이렇게 사과나무 잎 떨어져 있는 거에서 막 완전히 허옇게 묻어 있었어요. 한겨울인데도 눈이 있는데 거기에 미생물이 살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진짜 보면 신비로워요. 소금꽃같이 막 이렇게 뭐 아메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번 되고 나니까 땅이 완전히 확 변한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애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애들. 작은 아이 둘째는 지금 일하나요?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1년 휴학게 되고 공부한다고 서울 형한테 가 있어요. 네. 두 아이 중에 누가 농사에 관심 갖는 아이가 있어요?
작은 애가 더 관심이 있는데 걔는 모르겠어요. 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어째 시골을 좋아하니까 어째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이게 성향이 반대. 큰 놈은 서울에 있다 여기 시골만 오면 이렇게 맨날 이런 코맹맹이 비염 있어갖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작은 애는 서울만 가면 병이 나요. 서울 임원에 가면은 동생이 전화 언니 얼른 재경이 내려가라 그래야 되겠다고. 애가 병이 난대 서울 가면. 걔는 여기만 오면은 막 할기가 돋는 애고. 큰 애는 여기 왔다 청주가 버스 타잖아요. 전화 와요. 엄마 나 다 나은 것 같아. 서울 가는 버스만 타도 다 나았대요. 아우 진짜 내가 참 신기해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행이지. 그 전부 사과 농사만 다 지면 이 집도 못 살고. 다 서울에서 많이 살고. 네. 근데 계산으로 잘 왔죠? 예. 아니요, 예, 덕분에. 덕분에 잘하고. 아니 계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냥 오염되지 않고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농사며 뭐 사는 거며 이렇게 계속 우리의 멘토가 돼주셔서. 사과는 그래 앞으로 장기는 전망은 좀 어떤 거예요? 올해가 이제 그 딱 기준점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과 농사 지러 와서 계속 이렇게 오르막이었어요. 가격이 계속.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딱 여기 섰거든요. 올해는 지금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확량도 엄청 지금 원래 우리나라가 한 뭐 몇 톤? 4만 톤? 몇만 톤 그 정도면 되는데 지금 올해 5만 8천 톤인가? 이 기농한 사람들이 엄청 이 그 사과 농사를 예, 재배 면적도 늘어나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멀리 심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고밀식이라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해놨지만 그렇게 하면서 물량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많은 면적당 생산량 예. 면적 자체도 뭐. 예, 그리고 거기다 이제 수입 과일 밀려오고. 수입 과일. 네, 예. 그래서 지금 사과 해보려고 했더니 안 해지. 도전해 보시죠. 이제 지금 올해가 이제 지금 앞으로 한 10년간은 좀 고비일 거다고 이제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 겨울에도 이제 수입 과일이 막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오렌지 사과 소비량이 준다고 봐야 돼. 예. 예전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진짜 그 서울에 과일이라는 게 사과밖에 없었는데 예식장 갔는데 예전에는 사과배가 기본이잖아요. 뷔페에 가도 사과 없어요. 뭐 이상하게 생긴 뭐 요만한 거 뭐 까먹는 이상한 시큼한 거 그런 거 있고. 예. 뭐 포도도 많이 나오죠. 뭐. 포도도 뭐 맨 그 수입 포도. 예. 그래서 이제 참 걱정은 걱정이죠. 그래도 부딪혀 봐야죠. 아니 그 집에 그걸 살았으니까 젊은 사람들 문제다 그랬어. 새로 한 사람들. 그렇죠. 여기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저희가 오기 전까지 사과가 이제 이렇게 했고 그때는 배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 배가 이제 이렇게 되고 사과가 이렇게 되고. 배가 올라가고. 예. 올해 배값 엄청 비쌌잖아요. 예. 배나무를 다 베고 나니까 예. 배값이 비싸.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이게 10년 이런 주기로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나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좋다 그러면은 막 그게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죽는 사람은 항상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농사가 그러잖아요. 다른 일반 농사도 이게 반대로 가야 되는데 올해 뭐 감자가 좋았어. 내년에 감자 왕창 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 반대로 해야 돼요. 근데 복숭아하고 그래 사과하는 뭐 어때요?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복숭아는 장점이라면 일이 빨리 끝난다는 거. 그리고 사과보다는 농사짓기가 좀 수월하다. 대신에 저장이 안 되고 빨리 이제 바로 판매를 해야 되는 거.
사과는 저장이 되고 뭐 금방 안 팔아도 저장해서 팔 수는 있는데 일이 뭐 365일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사과는 예. 겨울에도 계속 가지치기 해야 되고 판매해야 되고. 가지치기 안 하나? 하죠, 하기는. 근데 간단해. 복숭아는 쉬워요. 예. 복숭아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고 사과는 굉장히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머리를 많이. 예. 그 뭐 복숭아 냉해는 많이 입다던데 그쪽은 괜찮아요. 그것도 좀 추울 텐데. 예, 거기도 입죠. 그쪽도 이제 품종에 따라서 가끔 냉해 입을 때가 예, 품종에 따라서 냉해를 더 많이 입는 게 있어요. 예. 하여튼 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사과 농사 지어야 돼요. 예. 일이 많으니까. 네. 일이 쉴 날이 없어요. 나무랑 대화가 돼요? 좀 돼요. 아니 이제 저는 나무꾼이 그런 거를 뭘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한방영양제를 치고 오잖아요. 잎이 뭐 금방 달라졌대요. 뭐 거짓말 무슨 뭐 그거 찼다고 잎이 달라져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게 제 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뭐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나면 정말 잎이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보면은 나뭇잎들이 막 목마르다고 하는 것 같. 빨리 간수해 주라고 그러나도 해주려고 했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 나무마다 지금 물 주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네네네. 요새 가서는 다 그걸 해요. 예. 그래서 조금은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오래되니까. 예. 우리 손홍철님은 막 여러 가지 도전도 많이 하시는데 그 일본에 뭐 김은하 씨 하는 그런 뭐지 자연재배. 자연재배. 그런 예. 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시도는 안 해보셨던 것 같아요. 하다가 국내도 서로 한다 사태 몇 사람이 있다가. 근데 그 사과연구소의 박사님들은 하지 말아래요. 그게 이제 완전히 그게 봉지를 싼 거잖아요. 완전 자연농이 아니라 그래요. 봉지를 싸는 거야? 예. 결국 그 봉지에도 소독을 하잖아요. 봉지 자체를 소독을 해요. 봉지 싸는 걸. 그리고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그 책을 봤는데 이제 뭐 그 연구소 박사님들은 작가가 만들어낸 그거다. 그거 100% 믿지 마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국내도 뭐 하는 모임이 있는 모양이던데. 근데 그 사실 저 유기농 하는 분이 저기 계시잖아요. 저 풍기에 여기 아마 한살림 납품되는가? 한살림도 유기농 하는 사람 많아요. 사과. 근데 품질이 좋지는 않지만. 예, 좋지는 않은데 그거를 하려면 보르도액을 떡칠을 해야 돼요. 사실은 보르도액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보르도액이 엄청 많이 이게 묻어 있을 거요. 닦아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보르도액에 저희도 이제 보르도액은 해요. 왜냐하면 약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고 그 중요한 시기에 딱 그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하기 때문에 수확할 정도 되면 그게 이제 다 분해돼 가지고 없어지는데. 유기농을 하는 분들은 그게 사과가 완전히 뿌옇게 이게 코팅이 돼 있어야 돼요. 사실 그거 저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거.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좀 그죠? 우리 다 그게 희망이죠. 사실은 희망사항이지. 힘들어요. 아니 그거는 뭐 사람도 병이 걸리면 약을 먹어야 되듯이 예. 나무나 무슨 작물도 아프면은 적당한 처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걸 뭐 지금 아까 말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 막 병이 들었는데도 안 친다든지 특히 나무는 그게 한번 잘못되면은 그 평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건 지나치게 뭐 억지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네. 그 인정 제도라는 건 그렇어요. 네.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이번에 전농약이 끝나면서 GAP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무진장 그것도 참 허점이 많아요. 이게 너무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인정이라는 건 안 받는 게 좋다고. 양심 인정. 예. 가을농은 그 자체만 믿으면 되지. 예. 우리 농비산 달걀도 인정 안 받고 하는데 아. 퇴비를 팔려고 지금 팔 수 없이 무항생제 인정을 받아야 뭐.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안 그러면 우리는 인정을 막 동물복지 뭐 하라 그래도 안 한다고. 농비산 마을 인정하면 됐지. 뭐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예. 자, 오늘 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